네, 런닝맨 가족들의 아이보트 챌린지 6월 13일 지방선거 때 꼭 투표하자는 이야기 여러분 잘 들으셨죠? 6월 13일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꼭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지방선거 모토 구호가 아름다운 투표, 행복한 우리 동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각 당 지도부 지방선거,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시작이 되면서 전국을 누비는 전국적인 유세를 시작을 했습니다. 주요 정당 대표들의 이야기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직 민심을 나침반 삼아 국민 승리의 대역사를 일궈 가겠습니다. 역대 최고의 지지율에 자만하지는 않겠습니다. 저희들은 더 낮은 자세, 더 겸한 마음으로 더 좋은 후보, 더 좋은 공약으로 국민 여러분의 곁으로 달려가겠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또 국민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문재인 정권을 견제할 수 있는 당은 자유한국당뿐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국민들께 열심히 알리면서 우리 바른미래당이 이번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야지 문재인 정부의 이런 실정을 견제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후보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대표로서 제일 앞장서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 앞으로 4년 동안 지역을 책임질 일꾼을 뽑아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힘을 합해서 잘 극복해 나가면 좋은 결과를 이루고 우리 또 민주평화당의 그 귀한 토대를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파이팅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진보 정치의 미래 또한 오롯이 정의당에게 달려 있습니다. 반드시 지방선거에서 승리하겠습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촛불 시대의 새로운 야당을 만드는 선거가 될 것입니다. 사표 없는 정당 투표는 정의당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정치구단 두 분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창환 장한대 교수, 김병민 경희대 개공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이번 지방선거 관전 포인트라고 할까요? 뭐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니 해도 지금 자유한국당이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는 6곳 이상의 승리를 거두느냐가 제일 관전 포인트 같습니다. 6곳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 지금 보수발 정계 개편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고요.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미래당에서 탈당한 2명의 후보가 있습니다. 원희룡 후보는 무소속으로 선택을 했고요. 남경필 후보는 한국당을 선택했는데 그 결과도 어떻게 나올지 궁금하고요. 또 여권에서 지금 차기 주자가 2명이 나와 있습니다. 김경수 후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근데 이 두 분이 공교롭게도 지금 상처를 많이 입고 있어요. 이 상처 입은 차기 주자들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도 상당히 관심이 되는 것 같습니다. 김 교수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누가 뭐래도 6월 10일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 여부가 지방선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 같고요. 오늘저녁 백악관 대변인 얘기를 보니까 6월 10일에 될 가능성이 높지만 7월 10일에 대한 얘기까지 나옵니다. 아주 만약의 경우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 연기가 되거나 뭔가 원하고 있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경우 지방선거 판세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홍준표 대표가 늘 얘기하고 있는 거지만 여론조사를 믿을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거기에는 과거부터 얘기하고 있는 샤이 보수, 그러니까 여론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보수의 표심이 어떻게 드러날 겁니다. 여론조사와 실제 투표가 어떻게 연관될지 여부고요. 마지막 가장 선거에서 제일 주목되는 것은 역시 누가 뭐래도 단일화 여부겠죠. 따라서 자유한국당과 이 바른미래당 간 광역자치단체장 선거에서의 단일화가 이 사전투표일 직전까지 과연 성사가 될 수 있을 것이냐. 한 요 3가지 정도를 저는 관전 포인트로 봅니다. 그런데 말이죠. 지금 김병민 교수 이야기하셨으니까 사실 그 부분 많은 시청자분들이 궁금해하실 텐데 바른미래당, 자유한국당, 중도 보수 진영의 후보들 간의 단일화. 워낙 지금 민주당의 정당 지지도가 상대적으로 높고 이런 상황에서 단일화. 그런데 이미 선거운동은 시작이 됐고 단일화가 가능할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나타내는 분들이 이제 많을 것 같은데. 네, 지금 거의 물 건너가는 분위기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단일화가 되더라도 이게 효과를 내려 그러면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게 아름다운 단일화인데 이미 감정 싸움들이 될 대로 된 상황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 단일화를 해서 승리를 한다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든 나눠 먹기라도 할 텐데 단일화한다고 그래가지고 과연 될까라고 하는 이 의구심이 남아 있다 보니까 오히려 제밥
관심이 더 많은 거죠. 그래서 선거 이후에 2등을 누가 해서 주도권을 지느냐 여기에 관심이 가 있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단일화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좀 그런 점에서 단일화가 선거 이후에 어떤 그 재편 보수의 재편을 둘러싸고 오히려 이게 더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것 같아서 좀 힘들다고 봅니다. 김 교수님 어떠십니까? 네. 자유한국당은 지방선거 이후를 걱정하고 우려하고 있는 것 같고 바른미래당은 지방선거 이후를 고대하고 있는 것 같고 이렇게 표현해도 틀리지 않을까요? 바른미래당도 지방선거에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에 밀려갖고 완전히 3등으로 밀려나게 됐을 경우는 지방선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완전히 참패하게 됐을 경우 그 이유가 없기 때문에 두 정당 간의 마지막 단일화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다 보고요. 1차 시한은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투표용지 인쇄 전에 모든 것들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그 시점은 지나갔지만 최종 마지노선은 그 사전투표로 볼 수 있는 다음 주 금요일 토요일 직전이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현재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지방선거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관심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단일화를 해도 별로 효과가 없다면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는데 아마도 오늘부터 선거 유세 차량을 비롯해서 많은 선거에 대한 관심이 이제 좀 고조가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 며칠이 지난 이번 주말이 저는 고비라고 보는데요. 이쯤 돼서 정말 단일화를 안 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 극적으로 단일화를 이뤄내고 났을 때 여론조사 변화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따라서 단일화에 대한 가능성은 서울시장과 경기지사의 상황을 같이 맞물려 가면서 한국당과 미래당이 여전히 가능성이 살아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예전에 전통적으로 지방선거 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 수도권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이 선거 결과에 상당히 관심이 많았는데 이번에는 영남 지역, 특히 경남지사라고 할까요? 이 경남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지 않습니까? 네, 일단 드루킹 사건이라고 하는 어떻게 상당히 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래서 김경수 후보가 상당히 좀 어려워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오히려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기는커녕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거든요. 여론조사 예. 결과로 보면은 좀 그런 점에서 이게 과연 그 여론조사에서의 나타나는 현상이냐, 실제로는 이게 좀 다르게 나타날 거냐 이런 것도 관전 포인트고요. 또 하나는 지금 여기서 당선되시는 분이 여권이고 야권이고 차기 주자로 올랐을 수 있는 주목받을 수 있는 그런 그 위치에 있는 분들이라는 점도 이 경남지사 선거에 상당히 관심을 보이는 그런 사안인 것 같습니다. 경남지사 선거 말고는 또 어디를 봐야 될까요? 수도권을 제외하고는. 수도권을 제외하고 나서는 역시나 TK 영남권 지역을 저는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TK 지역은 전통적으로 한국당의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뭐 위기감이 있다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되고 저는 부산을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부산시장 선거.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영남을 크게 총 다 섞어서 이제 5곳을 이야기하는데요. 그중에 부산, 울산, 경남에 대한 이 PK 지역 3곳 중에서 사실은 가장 위태로운 지역이 경남이 아니라 부산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자유한국당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렇죠. 말이죠. 왜냐하면 이 3곳에서는 사실 바른미래당이 선전하고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예. 민주당이 급격하게 치고 올라오는 상황이 있습니다만 2014년도 지방선거를 보더라도 이미 오거돈 후보와 그리고 서병수 후보 간에 굉장히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 속에서 과연 이 자유한국당이 총력전을 다하는 과정 속에서 부산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인가. 특히 지금 선거는 지난번 있었던 2016년 총선 과정에서 부산 지역에 꽤 많은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이 거점을 확보해놨습니다. 거기에 김영춘 해수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가지 걸출한 민주당의 인사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부산 지역이 넘어가게 됐을 경우 한국당이 미치는 영향, 또 부산 지역의 한국당의 가장 큰 정치적 거물로 불리는 사람은 거의 김무성 전 대표라고 볼 수도 있는데 예. 이런 관계 속에서 과연 부산 지역의 선거도 우리가 지방선거 이후의 한국당의 여러 가지 상황을 지켜보기에 굉장히 관전 포인트가 깊은 곳이라고 봅니다. 네, 오거돈 민주당 후보는 3전 4기에 도전하고 있고 서병수 자유한국당 후보는 한 번 더 그러면서 이번에는 저는 기호 2번입니다. 1번 아닙니다. 아마 부산 지역 유권자들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이 공식선거운동 기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이 경남지사 선거, 부산시장 선거 관련해서 후보들의 움직임과 이야기 여러분께 자세히 전해드릴 그럴 기회를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 이야기 저희가 이 두 분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지방선거는 국회의원 선거,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전통적으로 늘 투표율이 낮았어요. 높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사실은 북미 정상회담 또 러시아 월드컵 뭐 이런 이벤트들, 대형 이벤트들이 계속해서 같이 맞물려 있어서 지방선거 투표율이 정말로 역대 그 어느 때보다 낮지 않을까 이런 우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번 지방선거에서 꼭 투표를 하시겠습니까? 라고 선관위에서 조사를 했는데 이게 예년보다는 좀 높다 그래요. 그런데 워낙 지방선거의 그 투표율이 지금 몇 차례 그 투표율이 계속 하락해서 지금 이제 50%마저도 이제 붕괴되는 네. 그런 상황에 지금 이제 지난 선거 때 놓였었거든요. 그래 워낙 낮았었기 때문에 이번에 설마 그거보다 낮으랴 이렇게 기대를 좀 기대감도 갖게 만드는데 이게 낮은 투표율은 민심의 왜곡 현상을 나타냅니다.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투표의 성향이 세대별 투표 또 지역별 투표 이런 게 워낙 이제 많았었기 때문에 투표율이 낮을 경우에 이것이 이제 어느 당에 유리하느냐 뭐 이게 이제 항상 그 예견되어 왔던 이야기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뭐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를 떠나서 이 국민들의 민심이 선거를 통해서 왜곡돼서는 안 된다. 좀 그런 점에서 좀 관심도가 좀 낮은 이유가 있지만 낮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여당이 너무나 지지율이 높고 그리고 지방선거에 관심을 갖게 할 만한 이슈가 도출되지 않고 있고 이런 이유들도 있지만 낮은 투표율이 국민들의 민심을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투표에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제가 자료를 찾아봤어요. 지난 2014년 4년 전에 박근혜 정부 시절이죠. 지방선거 투표율이 56.8%, 2010년 이명박 정부 때죠. 54.5%, 2006년 노무현 정부 때죠. 51.6%. 조금 올라오는 느낌이긴 하지만 60%대에 미치지 못한다. 유권자의 절반이 조금 넘는 정도의 유권자들만 투표에 참여하고 있다. 이 지방선거 투표율이 상당히 선거 결과에 또 영향을 미칠 것도 같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가 말씀하셨던 선거 중에 투표율이 가장 높습니다만 이때가 바로 사전선거가 도입되고 난 처음 치른 지방선거였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전선거가 굉장히 편리하죠. 특별하게 신고할 필요도 없고 이틀에 걸쳐서 내가 사는 지역이 아니더라도 어디든지 가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이 사전선거가 전체적인 투표율에 이 상승효과에 미친 영향이 꽤 컸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006년도 지방선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때 투표율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 당시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는 소위 말하는 한나라당의 압승이었고요. 그 당시 노무현 정부 말기였는데 야당이 정권 심판론에 거의 편승하는 분위기에 힘입어서 특정하게 선거가 완전히 기울어진 상황으로 치닫게 됩니다. 2007년도 대통령 선거를 보게 되건데 이명박 후보와 정동영 후보 간의 당선 가능성 여부를 따지게 되면 이 진보 진영의 승리라는 것을 점치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았거든요. 마찬가지로 투표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이 선거에 승산이 없다라고 판단이 됐을 경우 투표장에 가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아마도 투표율이 이렇게 높지는 않을 것 같다는 개인적인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지금 방금 우리 취재 기자들이 열심히 취재를 하면서 지방선거와 관련한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공유를 하고 있는데 방금 들어온 소식에 의하면은 권영진 대구시장 자유한국당 후보가 유세 도중에 어떤 단체 회원들과 충돌이 있어서 넘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꼬리뼈가 다쳐서 전치 3주 정도의 진단을 받은 것 같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입장을 권영진 후보 측에서 낼 것이다. 일단 오늘 오후 일정은 전부 취소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선거운동 기간에 후보들에 대해서 유권자들 또 시민단체나 또 이익단체나 항상 자신들의 요구는 할 수가 있는데 그 후보들에 대해서 어떤 물리적으로 어떤 행세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자제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민주사회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런 소식 전할 때마다 아직까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의 어떤 성숙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이분들도 물론 간절한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러긴 했겠습니다만. 무슨 이익 관련 문제인지 아니면은 뭐 이념 관련 문제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 선거라고 하는 공간은 국가가 법으로 보장해주는 그래서 누구든지 나와가지고 이념 시비 이런 거 없이 그리고 공보물도 뿌릴 수 있고 말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열어준 것입니다. 예. 여기에는 정말로 극좌의 세력도 나올 수 있는 거고요. 또 극우의 세력도 나올 수 있는 곳이 바로 선거 공간인 거죠. 그만큼 국민들에게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을 열어주고 듣고 판단하라고 열어준 공간인데 이것을 갖다가 방해한다던가 또는 영향을 미친다던가 이런 부분들은 자기 후보를 당선시키고 뭐 그런 여부를 떠나서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도전이다. 물론 우리나라가 집적 민주주의는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지만 이런 그 있는 체제 하에서 최선의 선택을 낼 수 있는 건 바로 그 공동선 그리고 공공의 어떤 그 결정이라는 거거든요. 좀 그런 점에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한다는 건 상당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봅니다. 장애인 연대라는 단체고요. 장애인 관련 예산을 늘려달라는 요구를 하다가
권영진 후보가 더 이상 유세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물리적인 충돌이 좀 있었고 권영진 후보가 좀 넘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얼마 전에 제주도에서 각 주요 정당의 후보들 또 무소속 후보까지 있는 자리에서 뭐 공약 설명회를 하는 그 상황에서 무소속의 원희룡 후보도 또 한 유권자로부터 뭐 일종의 정치 테러다 이런 얘기까지 나올 정도로 어떤 폭력 행위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계란을 맞고 폭행을 당했죠. 예. 그리고 나서 뭐 이것에 대한 인과관계는 분명하지 않습니다만은 그 사건이 불거지게 됐고 이러한 이슈가 제주도에 있는 신공항 이슈에 대한 것이라고 회자가 되고 여론에 대한 여러 가지 조성이 됐죠. 그 이후로 있게 되는 여론조사를 보게 되니까 원희룡 후보에 대해서 굉장히 좀 그 선거에만 놓고 봤을 때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영향을 미쳤던 거를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단식 중에 폭행을 당하게 됐고 그 뒤로 김성태 원내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여론의 흐름들이 있습니다만은 김성태 원내대표가 주장했던 드루킹 특검은 관철이 됐죠.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당시 한나라당의 박근혜 전 대표가 대표 시절에 피습을 당해서 커터칼로 굉장히 거의 생명에 지장이 있을 정도의 엄청난 테러를 당했는데 그 당시 2006년도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이 아마도 서울시 25개 자치구 전체를 다 압승하게 되는 결과를 거두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선거와 무관하게 이러한 폭행들이 일어나서는 당연히 안 되는 건데요. 선거에 영향을 주고자 아니면 내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러한 무리한 시도를 하게 됐을 경우 그에 대한 반대급부적인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일들이 적어도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좀 국민들께 보이지 않는 모습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어제 이 시간에 저희가 좀 전해드린 소식이 있는데 말이죠.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이 이 남북관계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그리고 모처럼 70년 만에 잡은 남북화의 혹인데 조선일보와 TV조선이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러지 말아달라는 이런 이례적인 일종의 논평을 내놓았고 여기에 대해서 TV조선 입장을 내놓았는데 조선일보는 아직 회사 차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없는데 오늘 제가 방금 들어온 소식 보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 관련한 성명을 계속해서 내놓았어요.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 대표 비서실장 맡고 있는데 조선일보 출신 아닙니까? 근데 오늘 조선일보에 실린 한 칼럼을 소재로 해서 이 칼럼 내용을 보니까 너무 충격적이다. 조선일보가 청와대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박대출 의원은 자유한국당 과방위원들을 대표해서 성명서를 내놓았는데 마찬가지로 김의겸 대변인의 이 논평을 협박 수준의 발언이다. 마음에 들지 않은 소수의 언론사마저 재갈을 물리려 하는가 이렇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청와대를 비판하는 그런 성명을 내놓았고 조선일보에 대해서도 굴복하지 마라 이런 또 성명을 내놓았습니다. 박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 네, 일단 뭐 김의겸 대변인이 이제 논란이 커지니까 이게 이제 본인의 독자적인 결정이었다. 뭐 다른 사람하고 상의한 거 아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김의겸 대변인이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글쎄요, 저는. 지금 이제 이번 그 북미 정상회담 이것이 이제 워낙 중차대한 사안이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본인이 도저히 못 참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TV조선이나 이 조선일보의 오보에 대해서 사실 특정 언론을 찍어가지고 대변인이 이렇게 한 경우가 드물지 않습니까? 거의 없다고 봐야 되는데 이렇게까지 한 데에는 김의겸 대변인이 뭔가 좀 이건 좀 도를 넘어섰다 이렇게 좀 판단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그런 오보 논란이 사실 조선일보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다른 언론들도 있는데 뭐 다른 언론은 오보의 수위가 낮아서 그러면 말 안 했고 TV 조선일보는 너무 수위가 높아서 얘기했느냐. 좀 기준이 너무 자의적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걸로 인해서 소위 그 보수와 진보 쪽의 이런 그 소위 지지 세력 간에 이번 선거를 둘러싸고 또 하나의 이슈가 등장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권 지지자층 일부에서는 야당 심판론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홍준표 대표라든지 홍준표 대표가 9곳 승리하겠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댓글이 어마어마하게 달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야당 심판하겠다 오히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TV조선이나 조선일보하고도 이게 연결이 되면서 오히려 이게 이제 그 소위 보수와 진보 간의 어떤 그 결집 현상 또는 어떤 뭐
선거에 있어가지고 이념화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김의겸 대변인이 좀 더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예, 김의겸 대변인 신중했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강효상 의원은 더군다나 조선일보 출신이라는 점에서 강효상 의원의 오늘 성명 발표에 대해서 많은 기자들이 관심을 좀 갖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얼마 전에서도 홍준표 대표의 패션 우파 발언과 저는 맥을 좀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무늬만 우파이면서 현 정부에 굴복하게 되는 정치인들이 적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얼마 전에 있었던 정우택 전 원내대표가 홍준표 대표를 향해서 비판하는 발언에 이 북한에 대한 문제, 한반도 이슈를 새롭게 재건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과정과 맥이 좀 닿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지금 이 김의겸 대변인도 그렇고 이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굉장히 유리잔 다루듯이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조선일보가 얼마 전에 보도했던 북한 비자 발급 1만 달러 문제가 이 오보로 판단이 되기 시작하면서 북한과의 관계를 좀 삐그덕거릴 수도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러한 오보는 분명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지만 이게 이 특정 언론만의 문제가 아니라 방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김의겸 대변인이 몸담고 있었던 언론사에서도 여러 가지 북한에 관련된 오보들이 나오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북한과의 관계도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북한이 여전히 이 앞으로 8월에 있게 되는 UFG 훈련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 8월 15일에 있는 이산가족 상봉에 대비해서 탈북 여종업원에 대한 송환 문제도 함께 얘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유리잔다루들이 조심스럽게 다루지만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그 본질에 대해서도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데 그 본질에 대한 비판까지 혹시 재갈을 물릴 수도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서로가 좀 조심해야 될 측면들이 있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효상 의원이 또 성명 보니까는 그 양상훈 주필인가요? 지금 조선일보에서 그 칼럼을 쓰고 있는데 양상훈 주필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 패션 보수, 가짜 보수, 거짓 보수라는 표현까지 썼습니다. 상당히 오늘 조선일보의 양상훈 칼럼을 한번 읽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이런 성명을 내놓고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릴까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고발장을 접수를 한 게 있습니다. 얼마 전에 김성태 원내대표가 단식 투쟁하지 않았습니까? 드루킹 특검 도입을 요구하면서. 그런데 악성 댓글 방치, 여론조작의 놀이터가 된 네이버 댓글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형사 민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박성중 자유한국당 홍보본부장이 고발장을 내면서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의 단식 농성에 대해서 비판하거나 비아냥하거나 이런 댓글들 그대로 놔뒀다. 이거 네이버 책임이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드루킹 사건도 사실 또 네이버를 비롯한 이 포털 여기에 좀 책임이 있다 그래서 네이버 측에서도 이런저런 대책 내놓고 그랬는데 말이죠.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사실 이게 뭐랄까요,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드루킹 사건처럼 조작을 하는 거는 당연히 네이버가 막아야 돼, 최선을 다해서 막아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거기다가 댓글 다는 거에 대해서 네이버가 책임져야 된다? 이거는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이거는 오히려 국민들에 대해서 뭔가 재갈을 물리려는 거 아니냐.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이제 시간도 좀 지난 사건인데 이걸 굳이 이 시점에서 꺼낸 이유가 뭘까라는 걸 생각해 보게 되거든요. 결국은 지금 이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투표율이 낮을 것 같은 이유 중에 하나가 보수층이 투표를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그런 걸 막기 위해서 홍준표 대표도 사전투표를 갖다 강조를 했었는데 어떤 그 보수층의 결집 이런 걸 통해서 이번 사건을 좀 이슈화시켜서 보수층이 좀 투표장에 나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를 지금 뭐 민형사상의 어떤 소송으로까지 이슈화를 시킨 거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김병민 교수님 짧게 김병민 교수님 생각 얘기해 주시죠. 여기에 대해서 네티즌들을 고소고발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앞두고 네이버가 포털에 대한 책무를 가지고 좀 더 엄정하게 관리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면서 혹시나 글을 잘못 달게 되는 네티즌이 나도 고소당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심을 좀 갖게 하고자 하는 다목적 포석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포털 사이트에 있는 댓글이 지방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모습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예, 조금 전에 두 분 교수님과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영상 나가는 거 보셨죠? 런닝맨 가족들이 아이보트 챌린지 캠페인 벌이는 거. SBS 선거방송의 마스코트의 이름이 투표로입니다. 투표로. 혹시 조금 미리 말씀 안 드리고 갑자기 그런데 두 분께서 합작해서 투표로를 한번 삼행시 한번 적어주시면은 그 지방선거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먼저 투 한번 해보시죠. 투. 투자해도 아깝지 않는 하루가 되는. 표. 표를 줘도 아깝지 않는. 로. 노로 해도 됩니다. 네. 예.
노동 뭐 이렇게 시작해도 될 것 같고요. 네. 예. 투자를 해도 아깝지 않고 표를 줘도 아깝지 않은. 노력하는 후보를 꼭 뽑으시길 바랍니다. 예, 좋습니다. 노력하는 후보를 꼭 뽑읍시다. 김 교수님이요? 투표는 예, 투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표시하지 않는 유권자는 노답이다. 아, 예, 맞습니다. 두 분 교수님께 즉석에서 부탁을 드렸는데 두 분 교수님의 이 삼행시 정말 인상적입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이런 분들 꼭 뽑기 바라시고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는 노답이다. 스스로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두 분 간에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